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모병원 임성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모든 교수님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이 리피티드 스템 펠리어가 되겠습니다. 스템 펠리어는 인스턴트 리스테노시스와 스텐 스럼보시스가 되겠고, 아직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어 왔지만도 최근에도 계속 2에서 3% 정도의 ISR가 낮은 확률의 스텐 스럼보시스 계속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술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환자들 다들 고민이 많으실 그런 환자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여러 번 지난주에 태어났던 이 환자도 이제 앞으로 언제 또 올지 언제 찍어봐야 될지 이런 게 고민인데 그 ISR 환자 중에 이제 제가 가장 고민 많이 했던 그런 환자를 좀 쉐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이제 2018년 유럽에서는 DS, DCB가 클래스 1이었고, 그다음 KBG를 이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최근에는 그 사이에 이제 데이터가 좀 쌓이면서 그 아나토미컬 팩터가 괜찮고 답트에 좀 잘 따라올 수 있으면 DS가 조금 더 좋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나와 있지만 사실 그 ISR 스템 페일리어에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는 엑스퍼트 오피니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케이스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환자는 60세 여자 환자고 15일 전에 발생한 체스트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일단 약물 치료 중이었던 환자고요. 그 외래에서 시행한 심전도에서는 이제 안테리어리드 스몰 R과 좀 ST 체인지 의심되는 너무 전형적인 환자였기 때문에 입원해서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권유를 했고 일주일 있다 입원했을 때는 이제 그 안테리어리드에서 딥12 인버전으로 바뀐 상태였고 엔자임은 네거티브. CT에서 보면은 프록시마 LAD 메인 바이퍼케이션 리전이어서 그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이제 의심하에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를 시행했습니다. 코로너리 엔지오에서는 프록시마 LAD 리전이 컬프릿인 것 같았고 디스탈에도 시그니피컨트한 리전이 있었고 서크 오스 리전이 있었던 이런 환자고요. 일단 컬프릿 리전은 타이트했기 때문에 먼저 발론 엔지오플라스티를 해주고 아이브스 스터디에서 이 디스탈 리전에 대해서 미니멀 에어리어가 한 1.9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LAD를 모두 풀로 커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텐을 그 2.75 38과 3.0 34로 그리고 그 LAD 오스티움과 이제 디스탈 메인 리전이 LAD 오스티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병변은 아니었고 사실 서코 오스가 이제 고민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LAD에서 디스탈 메인으로 크로스오버해서 투 스텐으로 롱 스텐을 했고 프리로 그 서코 오스티움에 대한 피지올로직 스터디에서는 FFR 0.9였는데 스텐 크로스오버하고 파탄 이후에는 서코 오스가 이제 FFR 0.79로 이제 떨어지고 투스텐 해주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해서 리버스 큘롯으로 해서 스텐이 총 3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브스에서 그 에어리어 판단해서 디스탈 에어리어 NC 발론하고 파이널 키싱 팟하고 맞췄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에어리어가 한 9 정도, LAD 오스티움은 6.9, LAD 미드 디스탈은 이 팟하기 전 영상인데 4.3, 서크 오스티움 5.7, 서크 프록시말 한 5.2 정도로 에어리어 확보하고 맞췄고요. 파이널 엔지오그래피에서는 LAD의 길게 2개의 스텐트와 메인의 리버스 큘롯으로 마무리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환자는 이전 약제를 좀 조절해서 이제 듀얼 안티플레이틀릿과 각종 약제를 조절했고 LDL 52, 당뇨도 어느 정도 잘 조절되는 상태였고요. 그렇게 4개월 지난 상황에서 밤에 이제 응급실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팔로우하는 동안 심전도 아주 정상이었는데 응급실 왔을 때 보면 이제 디퓨저하게 SD 디프레션이 관찰이 됐고 이제 카디악 마커가 상승하고 프로비엔피 상승하고 이제 밤에 와서 아침에 이제 팔로우 엔지오 해야 되겠다 하는 사이에 이제 혈압도 좀 언스테이블해지고 좀 샥에 가까운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첫 번째 스케줄로 들어갔고 디스탈 LAD 스텐의 타이트한 리전, 프록시마 서크의 타이트한 리전이 관찰이 됐고 RCA에서 약간의 에이펙스 쪽으로 콜라테랄로
이제 바이탈이 겨우 버틴 것 같았습니다. 아이노트로픽스만 사용하고 이제 빠르게 티미3를 만들어주면 바이탈은 버틸 수 있는 정도일 것 같아서요. 페모럴로 들어가서 이전에 이제 3.0 NC로 했었으니까 하나 더 큰 3.5 NC로 디스탈 열어주고 서크도 열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브스로 평가를 했을 때 그 서클 리전이나 뭐 디지털 LAD 리전은 모두 이제 그 호모지니어스한 티슈, 뭐 이미 NC 발론을 충분히 크게 한 상황에서 뭐 티슈 버든이 많이 남지는 않아서 하지만 그냥 네오인티마 하이퍼플라자로 생각이 됐고 프록시마 LAD에서는 어떤 딜레이드 말 오포지션 같은 그런 소견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클 쪽에는 좀 스럼버스도 약간 동반된 것 같았지만 어쨌든 NC 후에 리전은 확실히 확보가 된 것 같아서 서클랑 디스탈 LAD는 DCB로 하고 프록시말 쪽에는 좀 말 오포지션 된 것을 NC로 해서 더 밟아주는 스트래티지로 해서 이전에 비해서 더 에어레를 확보하고 이렇게 약을 한번 발라줬으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며 마치고 파이널 엔지오그래피에서 티미3 잘 얻은 상태에서 클로피도그를 대신에 티커렐로로 투여하고 LA에서 팔로우 하기로 하였습니다. 워낙 이제 샥으로 왔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고 환자 보호자랑도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래서 3개월 되던 시점에 사실 증상은 없었는데 팔로우 엔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약간 서크 LAD 프록시말 쪽으로 좀 ISR이 진행된 소견인데 이제 이때 OCT를 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프록시말 LAD나 서크 리전을 보면은 호모지니어스한 파이브로틱 티슈고 네오인티마 하이퍼플라지아의 메인은 그 네오인티마 하이퍼플라지아의 좀 다크한 칼슘 같은 리전까지도 동반된 그냥 순수하게 네오인티마 하이퍼플라지아고 에어리어는 이게 뭐 다 스텐 에어리어가 아닌 이제 그 네오인티마에 대한 에어리어인데도 뭐 어느 정도 다 3.5, 4.0 이상으로는 유지되는 상황이어서 티슈가 진짜 빨리 자라는구나 판단하고 하지만 이제 3개월째 이 정도 잘 버텼으니까 약으로 잘 버티겠지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외래 팔로업 하는데 그 여름 사이에 차트를 보니까 지금 기억 났는데 혈압이 계속 떨어져서 약 조절하는 게 여러 번 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응급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왔을 때 뭐 TAB 인벌전 다행히 마커는 증가하지 않고 바이탈도 괜찮아서 이제 다음날 팔로업 엔조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찍어보니 프록시말 LAD부터 디스탈까지 다 12하게 SR이 왔고 서크도 그대로 왔고 이게 이제 RC에서 콜라테럴이 점점 발전하면서 디스탈 LAD도 커버하면서 이제 바이탈이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바이탈은 버티고 MI는 아니니 이제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겠다 해서 현재 최근 뭐 리뷰 논문에서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이제 원 레이어의 DS인 경우에는 리피트 DES, 그러니까 DS를 투 레이어로 하는 것까지로 우선은 더 데이터가 좋다 이런 게 현재는 많이 쌓여 있는 것 같고 하지만 투 레이어가 있을 때는 이제 서드 레이어는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러 하이 리스크 아나토미 그리고 굿 서지컬 캔디데이트인 경우에는 캐비지를 고려해라. 크게 정리하면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스템 펠류가 오면은 팀 3가 가장 중요하고 뭐 팀 3 얻은 다음에는 가능하면 인트라바스큘러 이미징은 다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스텐 언더 익스펜전이나 말 오포지션이 가장 흔하고 뭐 다른 파악해야 될 것들을 최대한 파악하고 그 다음 티슈가 얼마나 자랐냐, 뭐 내 아스로스클로시스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근데 사실 치료는 그냥 대부분 더 큰 NC 발론 이전에 얼마를 했는지 봐서 더 큰 NC 발론으로 더 큰 에어리어를 확보하면 스탠도 더 잘 붙고 에어리어가 확보가 되니 그만큼 플로우도 더 좋아지고 더 큰 NC 발론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 저는 아직 뭐 그런 또 병원의 기구 사정상 다른 모달리티는 이제 별로 경험이 없는데 NC 발론을 크게 해서 리전이 잘 프리퍼레이션 되면은 보통은 첫 번째 ISR인 경우에는 DCB를 선호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건 토론 시간에 하면 되니까 빨리 해서 이 환자를 이 상황에서 고민해 보니 더 이상 큰 NC 발론을 해서 더 리전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처음에 리버스큘러를 해놓고 노니
이제 이 상황에서 V스텐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메인 쪽으로는 3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 전에 이제 샥으로 왔던 그런 히스토리가 또 꽤 트라우마로 이제 오퍼레이터로서는 이게 제가 했던 환자가 막 3달, 4달 만에 샥으로 오면은 이게 크게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KBG를 보내서 이 RI까지 3베슬 KBG를 마치고 현재 한 2년 정도 그냥 잘 벨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케이스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발표해 주셨고요.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면 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ISR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케이스는? 그게 사실 저도 제일 궁금한 건데요. 조금 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어떤 제가 지식은 부족하지만 어떤 메탈이나 약재에 대한 하이퍼 센시티비티나 어떤 티슈 프리퍼레이션이 좀 과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또 스텐트를 해도 똑같은 게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외에는 사실 다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뭐그 엔티플라텔레트에 대한 난리스판더나 이런 거 관련된 연구나 이런 걸 한 적, 스타디나 이런 건 한 적 없고요. 그냥 클로피도그렐일 때는 적당히 PR료 나오고 티카스면은 PR료 떨어지고 뭐 LDL 네. 뭐 글루코즈 다 잘 조절되고 뭐 그랬던 환자입니다. 예, 이 컴플렉스한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은 패널 선생님 또 플로어에서 코멘트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최현호 선생. 네. 코멘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저는 고집스럽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고집스럽고 잘못된 결정이었는데 한 67번을 DCB도 하고 PCI도 스텐을 안쪽에다 다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리커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KBG를 보냈고 KBG에서는 지금까지 해피하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발표자 선생님 굉장히 일찍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일찍은 아니죠. 한 4번째, 5번째 때 KBG 간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 세컨 IS 할 때. 3번 아이에서 4번째 가신 거죠, 그죠? 예.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 네, 선생님 좋은 네, 케이스 잘 박하고 봤고요. 한 2달 만에 막 이렇게 빨리 프로그레션 하면 실은 KBJ를 빨리 고민을 하는 편이긴 한데 어떤 사정 때문에 또 어떤 세컨 프로시저를 하고 약을 끌어야 될 때 혹시 경험 많은 교수님들 계시면 이럴 때 안티인플라메이터리 뭐 콜치신이나 이런 거 혹시나 쓰신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데 효과가 뭐 굉장히 좋다는 이런 정도까지 인상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근데 저는 사실 이 케이스 38, 40 몇 짜리 롱 스텐팅 2개가 들어갔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스텐트 각각에 미치는 쉐어 스트레스나 익스터널 폴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인티마 하이퍼플라지의 하나의 폴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꼭 그 후에 다시 생기고 그래서 뭘 해도 다시 또 꼭 ISR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롱 스텐팅은 가능한 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처음에는 LAD 디스탈에 왔고 두 번째는 그냥 프록시멀 LAD 쪽에 네네. 왔기 때문에 이게 보면 꼭 같은 자리에 반복하지도 않아요. 근데 또 이쪽을 잘 해놓으면 또 반대편에 오고 또 반대편에 오면 또 나중에 또 계속 아까 7번도 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스텐트하고 이 환자는 궁합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KBG를 빨리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치료가 아닌가 싶어요. 환자가 뭘 해도 안 돼. 이것도 그러면 그 에버로리무스 계통에 스텐트를 넣고 이건 또 패클리탁셀에 DEB를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거 꼭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지금 환자 괜찮죠? 네. 얼마나 됐죠? KBG KBG 2년 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잘 디시전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이런 ISR 환자를 만난다. 어떤 시점에 KBG를 이게 디시전을 내리겠어요? 결국에는 이 환자는 이제 좀 래피드하게 됐다와 샥으로 왔다가 좀 컸던 것 같고요. 네. 보통 크로닉하게 오고 스테이블하고 3개 넣는데 하나씩 번갈아 오면은 사실은 2레이어 스텐트 하고 DCB 한 번 더 하고 보통은 그렇게 가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서울 성모병원은 흉백과 선생님한테 ISR KBG 많이 리퍼하나요?
예.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예.